나이가 들수록 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예전에는 가볍게 넘겼던 무릎 통증이나 허리 뻐근함이 어느 순간부터는 일상에 큰 불편함을 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뼈에는 칼슘이지 하며 하루 2잔씩 우유를 챙겨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유만으로는 뼈 건강을 지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근육을 위해 단백질 이야기는 자주 듣지만 정작 뼈를 지탱하는 칼슘은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뼈 건강을 무시한 채 근육만 키우는 건 기초가 부실한 건물의 기둥이 약한데도 골조만 세워 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뼈가 약해져 골다공증이 생기고 고관절 같은 큰 뼈에 골절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순간부터는 걷고 움직이는 생활이 크게 제한되고 심하면 누워 지내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집니다. 결국 칼슘은 단순히 뼈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독립성과 생활의 질을 지켜주는 영양소인 셈입니다. 칼슘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칼슘 99%가 뼈와 치아에 있지만 나머지 1%는 혈액과 세포 속에서 근육이 수축하고 신경이 신호를 전달하며 호르몬이 분비되는 과정을 책임집니다. 이 1%가 부족해지면 심장 박동부터 전신 기능까지 흔들릴 수 있죠. 그러니 칼슘을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 영양소로만 보는 건 큰 오해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칼슘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 잘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얼마나 먹느냐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뼈 건강을 지키려면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흡수율이 높은 음식과 섭취 방법을 아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깊이 다루려 합니다. 먼저 칼슘이 우리 몸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지 다시 정리해드리고 뼈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칼슘 폭탄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에 칼슘 흡수율을 높이는 생활 습관까지 함께 알려드리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훨씬 효과적으로 내 몸에 쌓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따라하기 쉬운 황금 식단 예시까지 준비했으니 끝까지 보신다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을 겁니다. 뼈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인 결과가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나 골절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챙기고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뼈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힌트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평생을 든든하게 지켜줄 건강 습관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뼈 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지인들에게도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칼슘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세심하게 챙겨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흡수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젊을 때는 섭취한 칼슘의 약 30%를 몸이 흡수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이 비율이 15% 정도로 뚝 떨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절반밖에 건지지 못하는 셈이지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니어분들의 실제 섭취량은 권장량에도 한참 못 미치는데요.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하루 칼슘 권장량은 약 700mg이지만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 70%도 채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흡수율도 낮은데 먹는 양까지 부족하니 뼈 건강에는 이중 부담이 되는 것이죠. 칼슘은 단순히 뼈만 단단하게 해주는 성분이 아닙니다. 뼈와 치아를 이루는 주재료일 뿐만 아니라 근육이 수축하고 신경이 자극을 전달하며 혈액이 응고되는 과정까지 모두 칼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칼슘은 뼈라는 집을 지탱하는 자재이면서 동시에 몸을 움직이는 전기, 배선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렇다면 칼슘이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ATM기에서 돈을 뺄 때 1,000원이 필요해도 1,000원 단위로 빼지 못하고 10,000원 단위로 뽑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뼈도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큰 단위로 칼슘이 손실됩니다. 뼈 속 칼슘이 크게 줄고 혈액 속으로 빠져나온 칼슘은 필요한 만큼만 쓰이고 나머지는 오히려 다른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죠.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속으로는 뼈의 구멍이 뻥뻥 뚫리듯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 아무 문제 없는 듯 살아가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살짝 넘어졌는데 뼈가 쉽게 부러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한 채 조금씩 부족해지는 과정입니다. 칼슘을 음식으로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마치 야곱야곱 집어먹던 간식이 어느새 파닥나듯 뼈 안에 남은 칼슘도 어느 순간 똑 떨어지게 됩니다. 그제야 부족함을 크게 체감하지만 이미 뼈의 손실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늦은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음식과 생활 습관을 챙긴다면 우리의 뼈는 다시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뼈 건강을 되찾고 지켜내는 데 충분한 힘이 되어 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칼슘 폭탄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멸치입니다. 멸치는 우리 식탁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식재료지만 칼슘 함량만 놓고 보면 그야말로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뼈째 먹는 생선으로 잘 알려져 있듯 멸치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백지 기준으로 보면 멸치 속 칼슘은 우유의 몇 배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인 수치를 자랑합니다. 생멸치의 경우 5배 정도이고 건조멸치의 경우 10배 정도로 높습니다. 우유 한 잔의 칼슘의 양인 200mg를 채우려면 건조 멸치가루 약 4숟가락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적은 양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는 효자식품이에요. 멸치의 장점은 활용법이 무궁무진하다는 데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멸치를 가루로 내어 밥에 솔솔 뿌려 먹는 거예요. 국물 낼 때 넣는 국물용 멸치를 볶아서 곱게 갈아두면 반찬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밥 위에 뿌려서 간편하게 칼슘을 챙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르신들께도 부담 없이 드릴 수 있죠. 특히 밥 숟가락 기준으로 하루에 2~3숟가락만 먹어도 칼슘 섭취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물론 멸치를 반찬으로 그대로 볶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멸치 자체에도 어느 정도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리할 때 간장을 많이 넣거나 다른 반찬까지 짜게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멸치를 드실 때는 나머지 반찬은 되도록 싱겁게 드시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균형만 맞추면 멸치는 최고의 칼슘 공급원이 됩니다. 게다가 멸치에는 칼슘뿐 아니라 단백질과 각종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을 공급하는 동시에 근육과 전신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똑똑한 식재료죠. 가격도 부담이 없고 조리법도 다양해서 장바구니에 꼭 넣어야 할 건강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멸치는 단순한 밑반찬이 아니라 우리의 뼈를 지켜주는 강력한 칼슘 폭탄 음식 첫 번째 음식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밥상 위에서 멸치를 조금 더 자주 그리고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매일 습관처럼 섭취하다 보면 뼈 건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 두 번째 칼슘 폭탄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우리 밥상에 자주 오르는 친숙한 음식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뼈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중요한 식품이에요. 그런데 두부는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 칼슘 함량이 달라집니다. 두부를 굳힐 때 사용하는 응고제가 다르기 때문이죠. 보통 염화 마그네슘, 즉 간수를 쓰기도 하고 황산칼슘, 즉 석고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때 황산칼슘을 사용해 만든 두부는 칼슘이 훨씬 더 풍부합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두부를 고를 때는 포장지에 칼슘 강화, 두부, 칼슘 두부라고 표시된 제품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칼슘이 많이 함유된 두부를 선택하면 같은 양을 먹어도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일반 두부 백지에는 대략 120mg 정도의 칼슘이 들어있지만 칼슘 강화 두부는 이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자랑합니다. 그러니 매일 밥상에 오르는 두부를 그냥 고르는 것이 아니라 칼슘이 많이 함유된 두부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뼈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두부는 단백질도 풍부해 근육까지 함께 챙길 수 있고 소화도 잘 돼서 위장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구워도 좋고 찌개에 넣어도 좋고 무쳐 먹어도 좋은 두부. 특히 녹색 채소나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율이 더 높아져 뼈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두부가 가격도 저렴하고 보관도 쉬워 누구나 꾸준히 챙길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재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섭취할 수 있으니 매일 먹는 건강 습관을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두부는 매일 먹을 수 있는 뼈 건강 보험 같은 식품이에요. 그저 두부 한 모를 고를 때 칼슘이 강화된 두부를 선택하는 작은 습관이 뼈를 오랫동안 튼튼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칼슘 폭탄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초록잎 채소예요. 흔히 우유나 멸치만 떠올리지만 사실 케일, 시금치, 청경채 같은 채소에도 칼슘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흡수율인데요. 채소마다 흡수되는 비율이 달라서 그냥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다 도움이 되진 않아요. 먼저 케일을 볼까요? 케일은 한 컵 분량에 들어있는 칼슘이 우유보다 많습니다. 게다가 흡수율도 높아서 뼈 건강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채소예요. 케일을 그냥 생으로 샐러드에 넣어도 좋지만 살짝 기름에 볶거나 들기름 무침으로 먹으면 지용성 비타민과 함께 흡수가 더 잘 돼요. 다음은 시금치예요. 시금치도 칼슘 함량 자체는 많지만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문제예요. 이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시금치를 생으로 많이 먹으면 칼슘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합니다. 대신 시금치는 데쳐서 물에 헹궈주면 옥살산이 빠져서 칼슘 흡수율이 훨씬 좋아져요. 밥상에 오르는 시금치 나물이 괜히 건강식이 아닌 거죠. 마지막으로 청경채입니다. 청경채는 칼슘도 풍부하지만 뼈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 K가 함께 들어있어 칼슘이 뼈에 잘 자리 잡도록 도와줘요. 또 청경채는 아삭한 식감 덕분에 볶음이나 국에 넣어도 맛있고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영양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그럼 이런 채소 어떻게 먹어야 더 좋을까요? 칼슘은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달걀 노른자, 버섯, 연어 같은 음식과 곁들이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또 단백질 식품인 두부나 콩류와 함께 먹으면 칼슘이 뼈에 더 잘 쓰입니다. 반대로 짠 음식이나 커피는 칼슘 배출을 늘리니 가능한 줄이시는 게 좋아요. 정리하면 케일은 기름에 살짝 조리하고 시금치는 꼭 데쳐서 청경채는 기름과 함께 볶아 먹는 게 뼈 건강에 최고입니다. 매일 밥상에 이 초록잎 채소들 중 하나만 올려도 뼈가 한결 튼튼해질 거예요. 우유 못지않은 칼슘 폭탄, 오늘 저녁에 꼭 챙겨보세요. 칼슘 폭탄 음식 네 번째는 바로 말린 해조류예요. 미역, 다시마, 톡 같은 바다 채소들은 국물 내는 재료나 밑반찬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뼈 건강에 꼭 필요한 칼슘이 아주 듬뿍 들어 있습니다. 먼저 건다시마를 볼까요? 백지 기준으로 칼슘이 800mg 이상 들어 있어서 멸치 못지않은 칼슘 폭탄이에요. 그런데 국물만 내고 그냥 버리시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국물을 내고 남은 다시마도 채 썰어서 볶거나 무쳐 먹으면 훌륭한 칼슘 반찬이 됩니다. 그냥 버리기 아깝다 하셨던 분들 앞으로는 꼭 활용해 보세요. 말린 미역도 빼놓을 수 없어요. 미역은 산후에 많이 먹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뼈 회복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미역국은 물론이고 불려서 무침으로 먹으면 아삭한 식감까지 살릴 수 있어요. 특히 말린 미역을 물에 불렸다가 조림이나 샐러드로 드시면 칼슘과 섬유질을 한꺼번에 챙길 수 있죠. 톳도 우리 식탁에서 종종 보이는 해조류인데요. 톳 역시 칼슘이 풍부할 뿐 아니라 마그네슘, 요오드가 함께 들어있어서 뼈 건강은 물론 갑상선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톳을 불려서 간장 양념에 무쳐 드시면 밥 반찬으로 아주 좋아요. 그렇다면 해조류 어떻게 먹어야 칼슘 흡수가 잘 될까요? 우선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먹는 게 중요해요. 달걀 노른자, 버섯, 연어 같은 음식과 곁들이면 칼슘이 더 잘 흡수됩니다. 또 두부나 콩류와 같이 먹으면 칼슘이 뼈로 가는 길이 훨씬 열리죠. 반대로 짜게 먹거나 커피를 자주 마시면 칼슘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정리하면 해조류는 그저 곁다리 반찬이 아니라 멸치두부 못지않은 칼슘 보물창고입니다. 국물 내고 남은 다시마 버리지 마시고 미역과 톳은 무침이나 조림으로 꾸준히 챙겨 드세요. 매일 밥상에 작은 한 접시만 올려도 뼈가 훨씬 튼튼해질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해조류 반찬 하나 꼭 곁들이시길 추천드립니다. 칼슘 폭탄 음식 다섯 번째는 바로 견과류와 건과일입니다. 요즘 마트나 온라인에서 하루 한 줌 제품 많이 보셨죠? 사실 이 작은 한 줌 속에 뼈 건강을 지켜주는 칼슘이 꽉 들어 있습니다. 먼저 아몬드를 볼까요? 아몬드 백지에는 칼슘이 약 260mg 들어 있어요. 게다가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도 함께 있어서 뼈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바삭한 식감 덕분에 꾸준히 먹기도 쉽죠. 호두와 캐슈넛도 칼슘이 꽤 들어있고
오메가3 같은 좋은 지방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뼈 손실을 막는 데 도움을 줘요. 그냥 간식으로 드셔도 좋지만 샐러드에 뿌리거나 요거트에 곁들이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견과류와 함께 챙기면 좋은 게 바로 건과일이에요. 대표적으로 말린 무화과는 백지당 16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달콤하면서도 섬유질이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좋죠. 말린 대추는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고, 건포도 역시 칼슘과 철분이 함께 들어있어서 뼈와 혈액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하루에 딱 한 줌, 약 30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견과류는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서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또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 식품인 달걀 노른자나 버섯과 함께 먹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시중에 파는 하루 한 줌 제품 중에는 설탕이나 시럽이 발린 것도 있어요. 그런 제품보다는 무가당, 소금 없는 견과류와 건과일을 고르시는 게 훨씬 건강에 이롭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아몬드와 호두 같은 견과류, 무화과와 대추 같은 건과일은 간식처럼 간편하게 먹으면서도 칼슘을 보충할 수 있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매일 작은 한 줌 꾸준히 드시면 뼈가 튼튼해지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과자 대신 하루 한 줌으로 오늘부터 뼈 건강 습관 시작해 보세요.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에서 잘 흡수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칼슘 흡수율을 높이는 5가지 좋은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비타민 D 챙기기입니다. 칼슘은 비타민 D가 있어야 뼈에 잘 달라붙어요. 햇볕을 15분 정도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합성되고요. 달걀 노른자, 버섯, 연어 같은 음식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으니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과 함께 먹기예요. 칼슘은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뼈로 가는 효율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두부, 콩류, 달걀, 생선 같은 단백질 음식과 곁들여 드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멸치 두부조림, 시금치 달걀볶음 같은 메뉴가 딱이죠. 세 번째는 짜게 먹지 않기입니다. 소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나트륨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때 칼슘까지 같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짠 음식, 특히 젓갈이나 가공식품은 줄이고 심심하게 드시는 게 뼈 건강에 좋습니다. 네 번째는 카페인 줄이기예요. 커피나 진한 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칼슘 배출을 늘려요. 하루에 한두 잔은 괜찮지만 습관적으로 여러 잔 마시면 칼슘이 계속 빠져나가 뼈에 손해가 됩니다. 드시더라도 식사 직후보다는 2~3시간 뒤에 드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는 운동하기입니다. 단순히 칼슘을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뼈는 자극을 받아야 튼튼해지거든요. 가볍게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만 해도 뼈에 칼슘이 잘 붙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햇볕을 쬐면서 걷기를 하면 비타민 D 합성과 운동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 금상첨화죠. 정리해 볼까요? 비타민 D 챙기기, 단백질과 함께 먹기, 짠 음식 줄이기, 카페인 조절, 그리고 운동하기. 이 5가지만 꾸준히 지켜도 뼈 건강이 훨씬 좋아집니다. 오늘 식탁과 생활 습관에 꼭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뼈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로 실생활에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칼슘 황금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까지 이렇게 챙기시면 하루 권장량을 거의 맞출 수 있습니다. 먼저 아침이에요. 아침엔 간단하면서도 칼슘을 보충할 수 있는 게 좋아요.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에 두부조림을 곁들이고 여기에 달걀 프라이 하나를 추가해 보세요. 미역과 두부에서 칼슘을, 달걀 노른자에서 비타민 D를 챙길 수 있어 아침부터 뼈에 든든한 밑바탕을 깔 수 있습니다. 점심은 활동량이 많을 때라 단백질과 칼슘을 함께 챙기는 게 좋아요. 시금치나물과 멸치볶음, 거기에 잡곡밥과 연어 구이를 곁들여 보세요. 멸치로 칼슘을 보충하고 시금치는 데쳐서 무치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연어는 단백질과 비타민 D가 풍부해 칼슘이 뼈로 잘 가도록 도와주죠. 저녁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균형 있게 청경채 들기름 볶음과 된장찌개, 그리고 견과류를 올린 샐러드를 추천드려요. 청경채는 칼슘과 비타민 K가 풍부하고 들기름이 더해져 흡수율이 좋아집니다. 된장에도 칼슘이 들어있고
샐러드에 아몬드나 호두를 뿌리면 하루 칼슘 마무리로 딱입니다. 그리고 간식은 과자 대신 말린 무화과나 대추, 하루 한 줌 견과류를 드세요. 달콤하면서도 칼슘과 섬유질을 함께 챙길 수 있어서 포만감까지 줍니다. 정리하면요. 아침엔 미역국과 두부, 점심엔 멸치와 시금치, 저녁엔 청경채와 견과류, 간식은 무화과와 하루 한 줌. 이렇게만 드셔도 하루 칼슘 권장량 700mg를 무리 없이 채울 수 있어요. 뼈 건강은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이렇게 매일 식탁에서 조금씩 챙기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저녁장 보실 때 이 황금 식단 기억해 두셨다가 꼭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뼈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칼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칼슘은 단순히 뼈를 단단하게 해주는 것뿐 아니라 심장 박동을 유지하고 근육을 움직이며 신경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흡수율은 떨어지고 골다공증 위험은 커지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칼슘 폭탄 음식 5가지 기억나시죠? 첫째, 멸치. 작지만 칼슘이 가장 풍부한 바다의 보물. 둘째, 두부. 식물성 단백질과 함께 칼슘까지 챙길 수 있는 착한 음식. 셋째, 초록잎 채소. 케일, 시금치, 청경채로 뼈 건강을 든든히. 넷째, 말린 해조류. 국물만 내고 버리던 다시마와 미역이 사실은 칼슘 창고. 다섯째, 견과류와 건과일. 간식처럼 먹으면서도 뼈를 지켜주는 하루 한 줌. 여기에 더해 칼슘을 더 잘 흡수하기 위한 습관 5가지도 말씀드렸습니다. 비타민 D 챙기기, 단백질과 함께 먹기, 짠 음식 줄이기, 카페인 조절하기,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까지.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뼈 건강을 크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칼슘 황금 식단. 아침엔 미역국과 두부, 점심엔 멸치와 시금치, 저녁엔 청경채와 견과류, 간식으론 말린 무화과 한 줌. 이렇게만 챙겨도 하루 칼슘 권장량을 무리 없이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뼈 건강 챙기겠습니다. 라고 댓글로 남겨주시면서 스스로에게 작은 거라도 꼭 실천해 보리라는 다짐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 한마디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스스로의 삶을 자율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 단추가 될 거라 믿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전해드리는 건행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